지난 13일 날 헌재가 감사원장 검사 3인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탄핵 소추안을 기각을 했습니다. 감사원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수사를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권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다들 예상을 했던 사안이잖아요. 기각될 거라고 봤고 민주당 쪽에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뭐 어쩔 수 없이 한 거긴 하지만 우리도 잘한 거 없다라고 인정을 했고 따지고 보면 8.8패거든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뺑소니범이 사고 현장을 외면한다고 해서 잘못이 사라지지 않듯이 탄핵 폭주의 운전대를 잡아온 민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방탄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탄핵받아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가지고 이제 또 다르게 자꾸 해석들이 돼서 문제인데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엄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 중에 하나로 이 탄핵 난발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심판 내용을 보면 탄핵권을 남용한 게 아니다라고 또 헌재가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정치적 동기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탄핵 심판이 상대방한테 유리하게만 공격하는 걸로 써먹어서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왔을 때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거를 양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감사원장 탄핵 때문에 계엄했다. 이거는 사실은 저도 사실 좀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다만 뭐 이제 저희 당에서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29번 탄핵한 네. 건 너무한 거거든요. 저도 뭐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느끼는데 과연 민주당이 이 정부를 인정을 한 야당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굉장히 심각한 다수당으로서. 그렇죠. 예. 심각한 의문이 있고 요즘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민주주의는 합법적으로 무너진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 책을 보면 민주당이 합법적인 수단을 가지고 우리는 탄핵을 한 것이다.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네네. 그 방법으로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으로 들어맞는 말입니다. 합법적인 수단을 했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께서 뭐 사적으로 몇 번 뵀을 때 야 도저히 너무 어렵다. 이게 이렇게 민주당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탄핵하고 또 예산안 붙잡고 이렇게 해서 정말 나라 운영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신 걸 듣고 보면 앞으로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되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저는 국가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반면에 민주주의는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로 지켜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다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조금 힘을 덜 쓰는 정치 이렇게 해야지 저는 민주주의에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지금 말씀이 대통령제가 갖는 제도적 약점 중에 하나가 여소야대잖아요.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입법부의 다수당의 정당이 다를 경우 미국도 여소야대가 생기면 항상 행정부를 의회가 공격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지난번 그 트럼프 때가 뭐 일기 때가 뭐 그런 트럼프는 상황이었죠. 2번 탄핵 소추당했잖아요. 하원에서. Right now, the president is impeached. This lawless partisan impeachment is a political suicide march for the Democrat Party. Tomorrow, the second impeachment trial of Donald J. Trump will commence. Only the fourth trial of a president or former president in American history. 상원에서 둘 다 기각되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은 언제든지 약자 입장에 설 수가 있어요.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안 도와줘. 그건 저도 여당을 해봤기 때문에 느끼는 심정이에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치가 뜻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강공으로 갈 게 아니라 타협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우리도 사실 여소야대가 많았잖아요. 뭐 물론 이제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보수 정부에서 정치적 리더가 되시는 분들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이를테면 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경제 발전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뭐 청계천 개발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 대통령제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즉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대통령 임기 중에 선거를 되게 치르게 되는데 그 정권 심판론이 사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사실은 끝까지 그 지지도를 유지하고 퇴임하신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의료개혁이라든지 뭐 연금이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본인이 생각하는 개혁이라는 부분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당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일하기 어려운 정치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그때마다 대통령들이 타협을 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630만 표 차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총선에서도 이겼잖아요. 153석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석을 가진 대통령이었죠. 할 수 있는 걸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예컨대 행정수도를 수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당시 박근혜라는 여당 내의 비주류, 이른바 친박 진영에서 그걸 부결시켜버렸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여권 내의 비주류, 친박 진영과 코드를 맞추면서 합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풀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수당으로서 안정감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좀 야박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4만 표 차이로 됐어요. 0.73%포인트 차이로 됐으니까 나쁘게 말하면 근건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는 지지 기반을 넓히고 총선에서 이길 때까지는 야당과 협치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야 돼요. 그 부분 뭐 저 공감하고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만 뭐 민주당도 저희와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부분에서 너무 서둘렀다. 민주당의 모든 행동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든지 또는 야당과 대화를 안 하려고 했다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해석하기에는 그거는 제가 좀 단호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22대 총선 결과를 놓고 나서 대통령이 저렇게 나온 거는 저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받아들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그때도 21대 국회도 탄핵 많이 했잖아요. 그걸 국민이 다 보고도 왜 대통령한테 표를 안 주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한테 저렇게 의석을 많이 줬을까를 생각해보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총선 결과를 보고도 야당 대표 한 번 만난 걸로 그냥 땡쳐버렸잖아요.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계셨어요? 그럼요. 선거 운동하느라고 아주. 힘이 약할 때는 명분을 얻어야 되고요. 국민적 동의를 얻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힘이 하는 걸 보면 전 힘이 약한 쪽인데도 전혀 그럴 동의나 신뢰를 받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그냥 막무가내로 버티는다 이런 걸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돼요.